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먼저 논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중앙 11월 호에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부동산 폭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710 대책을 통해서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율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놨죠.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지, 그러한 대책 직전과 직후에 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남시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출장비 관련 비리인데요. 성남시민연대에서 폭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적자를 나타내는 지표는 통합 재정 수지가 있고 관리 재정 수지가 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고, 관리 재정 수지는 정부의 총 수입 중에 4대 보험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4대 보험 기금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박근혜 정부,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에 2013년도에는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21.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약 21조가 된 거죠. 14년도에는 약 30조,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38조가 됐고 16년도에는 22.7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9년도에 54.4조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이 데이터가 가용한 게, 이 데이터가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월 단위 누적되는데 8월까지 누적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월까지 누적된 재정 적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96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 수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이 관리 재정 수지가 훨씬 더 많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돈을 사용한 측이죠. 공무원들이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시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은 성남시 공무원이 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료는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즉 성남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출처는 월간 중앙 11호에서 나온 내용인데, 코로나19 시대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배를 불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의회 회의 참석 시에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경기도 성남시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A씨는 2019년 8월 22일 오전 성남시에서 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관내 출장비를 신청해 2만 원을 받았다. 개인이 일에 신청할 때 2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받았다.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는 약 10여 미터 길이의 구름다리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을 오고 가는 데는 채 한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시의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 이를 관내 출장비로 올려서 출장비 2만 원을 이제 수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월간중앙 11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건물 한번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게 사진의 뒤에 있는 게 성남시청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시의회입니다. 이 다리가 둘 건물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그 10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10여 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시청에서 뒷건물에서 앞건물에 회의 참석했다고 해서 2만 원 관내 출장 받을 수 있는 게 2만 원인데 그 2만 원을 이제 청구해서 수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 파렴치한 경우가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성남시청 건물 내 업무 시에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성남시청 건물 안에서 다른 층을 오가며 업무를 보고도 출장비를 챙겼다. 행정지원과 공무원 B씨는 행정지원과가 있는 6층에서 행정자료실이 있는 4층을 다녀오고 출장비를 2만원 타냈다. 출장 목적은 행정자료실 운영용품을 조사한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는 9층에 하늘 북카페 물품을 조사하기 위해 6층에서 9층을 오간 것도 직원들에게 1인당 2만원씩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더 파렴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남시청 아까 보신 것처럼 한 건물에서 다른 층을 오갔는데 거기에 출장비를 수령할 수 있겠습니까? 참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용차를 이용 시에도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업무 시간 중에 관용차를 타고 민원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도 출장비를 탄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2명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간 43회에 걸쳐 관용차를 이용하고 출장비 86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 보수 지침에는 관용차를 이용한 관내 출장은 출장비에서 1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다. 관내 출장비 기준금액이 2만 원이면 1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인당 관용차를 탈 경우에는 2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만 원을 감액해서 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만 원을 다 수령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부당 수령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청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층을 이동했을 때에도 다른 층에서 업무를 봤을 때에도 이 출장비를 수령했는데 자, 1인당 금액으로 보면 2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비양심적이겠어?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민단체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행정정보 자료 청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시민단체가 이걸 확인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겠죠.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늘리고 이 공공 부분을 툭 하면은 이 민간 영역을 다 공무원 영역으로 이 공공 부문 영역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 부문을 늘리면 이렇게 공무원의 비리가 늘고 또 비효율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장에 맡기냐면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것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내가 수익이 나면 그 사업을 지탱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비효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아예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가격, 그렇게 돼서 이게 운영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의 실패도 있죠. 그러나 그 시장의 실패를 바로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고쳐주고 또 보완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 공공 부분을 강하게 해갖고 아예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부가 직접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효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